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거 맨 처음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왜 내가 뭐 반도체 설계할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 개발할 것도 아닌데 왜 일반인이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 영상을 왜 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뒷부분에 여쭤보니까 사실 이 영상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 봐야 하느냐,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재밌습니다. AI 반도체가. 아니요, 세상 보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그 낸드 플래시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에피소드도 저도 이제 악권이라는 채널에 한번 올려봤거든요. 근데 사람들 되게 재밌어해요. 근데 그게 그 지금의 삼성을 보다 보면은 옛날 얘기 볼 때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을 그때는 몰랐단 말이죠. 그 시대를 살아갈 때는 몰랐고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그때 기사를 제가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 뉴스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퀄컴이 뭐 그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전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은 야, 진짜 쟤도 애쓴다. 그냥 오늘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두런두런 하겠습니다. 재밌다는 게 퀄컴의 방식은 저런 거예요. 우리가 갤럭시 S24를 쓰면 네. 그 스냅드래곤. 네,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고 최초의 인공지능 AI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네. 거기에 이제 저런 거 있습니다. 서클 투 서치. 이거 눌러갖고 동그라미를 그리면 얘를 인식해가지고 검색해주고. 요거 할 때 그 서클 투 서치의 특이한 점은 서클을 그리면 이 그림이 인식이 되는 거는 핸드폰에서 처리가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인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승질내요. 근데 답을 내놓는데 오래 걸리면 봐줍니다. 아, 그런가? 오. 사람이 좀 그래요. 예.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뭐를 여기서 처리할 거고 뭐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것인가. 이거에 여기서 지금 막 핸드폰 쪽에서는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 만든다고 해서 난리가 나 있고 클라우드에서는 우리가 좀 더 뭐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뭐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을 때 퀄컴이 딱 얘기하는 거죠. 야, 누가 뭐 처리할지 내가 정하는 거야. 라는 게 퀄컴의 AI 전략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퀄컴이 그쪽 데이터 센터로 많이 안 보내주면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갑이라고만 할 수도 없죠. 아하, 저기서 잡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길목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차량용도 있죠. 퀄컴이. 그럼 차를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뭐 자율주행의 빠른 인지가 필요한 빠른 인지 판단 제어가 필요한 부분들 난 타에서 처리할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받아야 되는 거 있으면 그거 받아올 거야. 그러면은 퀄컴은 각 디바이스, 노트북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만들었던 거기에도 스냅드래곤 들어가죠. 네. 근데 그런 것도 뭐라 그러죠? AI 코파일럿 PC 만들었을 때 그것도 이제 여기서 처리할 거 저기서 처리할 거를 거기도 스냅드래곤 들어갑니다. 그럼 모든 디바이스에 퀄컴이 다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온 디바이스로 할 거냐 저기를 할 거냐를 자기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권력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퀄컴에서 발표를 한 건데 우리는 그냥 서클 투 서치를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거기서 퀄컴이 아 얘는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아마존이 그때 그 리인벤트 그 행사를 여는데 거기에 되게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자기가 AWS의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반도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션에 젠슨 왕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저 빅테크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막 나오네 라고 그냥 보이죠. 그 젠슨 왕이 나와서 막 아, 좋은 칩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GPU를 사서 쓰는 사람인데 자기가 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칩 만드는 애를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관계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 진짜 웃기잖아요. 경쟁 관계에서 우리 지금 막 파티를 하는데 경쟁사 CEO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 여러분 우리 이 칩 사세요. 그래 해놓고서 그 집 대표를 부른 그 장면이 얼마나 웃깁니까. 어쩌면 갑질이죠. 그 구매하는 입장에서 진짜 오기 싫은데 불러가지고 야 발표해 라고 하니까 발표하는 거죠. 그럼 뭐 뭐라고 예를 들면 좋을까요? 뭐 SM에서 행사를 하는데 뭐 뉴진스를 부른다거나. SM 그 회사 직원들 단합대회 하는데 이제 뉴진스를 초대 가수로. 어쩔 수 없이 뭐 가갖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 너무 웃겨요. 근데 그걸 내용을 잘 모르고 보면 안 웃기단 말이죠.
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거 할 때 뭐 바이오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엔비디아나 젠슨하이 가가지고 이거 바이오 그 신약 개발하실 때 저희 거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이상한 장면인 게 그 엔비디아는 자기네 GPU를 데이터 센터에다 팔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다 안 팔고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 만들 거라고 영업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다 하겠다고. 예. 그러면 아마존이나 애저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랑 또 경쟁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나중에가 아니라 그 직접 가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야 저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보기에 얼마나 짜증날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발표할 때마다 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그 우리가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블랙엘 발표하면서 NVL72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GB200, GB100 이거 서버 3개 발표했거든요. 네. 서버 발표를 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슈퍼마이크로 주가 1000% 올랐다 지금 엄청나게 빠져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분식회계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빠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72MVL이 보여준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이제 그 뭐 HP라든지 델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업체가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서 CPU는 인텔 걸 갖다 쓰고 GPU는 엔비디아 거 갖다 쓰고 램은 삼성전자 거 갖다 쓰고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은 저희가 다 할게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슈퍼마이크로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각기 같은 것도 만들고 솔루션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C12MVL이 너무 좋다, 잘 된다. 그 얘기는 지금 구축되고 있는 델, 뭐 슈퍼마이크로 같은 회사부터 해서 냉각기 회사, 뭐 CPU 회사, GPU 회사 다 망하라는 얘기예요. 다 필요 없다. 예. 다 내가 할 거야.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 센터 땅도 내가 알아볼 거고. 그렇죠. 포크레인 땅 파는 것도 내가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전력 설비도 내가 깔 거고 재생에너지도 내가 만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을 보면서 엔비디아가 되게 잘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편에서 야, 델 큰일 났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서 그러면 아직까지 NVL72가 좀 믿업지를 못하다. 얘네가 CPU는 잘 만들 수 있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보여줬던 게 뭐 B200 서버 그거는 뭐 CPU는 인텔 거 쓰셔도 돼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텔 거 쓰실 거면 이거 쓰시고 인텔 거 굳이 안 쓰시겠다 그러면 이걸 쓰시고 우리 거 쓰시고. 그리고 그걸 딱 보고서 저게 지금 인텔 거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판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되게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진짜 웃깁니다. 우리가 H라는 칩, H100, H200 칩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요즘에 GB200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GB는 원래 어울리는 파트는 아니고 원래 GH가 맞습니다. GH가 맞는 이유는 그레이스 호퍼예요. 네. 그레이스는 CPU고 호퍼는 GPU예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름들. 각각의 이름. 그레이스 호퍼는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코보를 만든 여성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레이스 호퍼의 이름을 따서 CPU는 그레이스, GPU는 호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칩은 사실은 원래 한 개의 칩입니다. 근데 CPU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안 쳐줘요. 그래가지고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GB라고 했던 거는 네. 그레이스하고 블랙웰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CPU 굳이 인텔 쓰실 필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웰에도 그레이스 CPU를 붙인다. 예. 그리고 이게 어쩌면 그 전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왜 엔비디아는 ARM을 인수하려고 했는가. 더 이상 CPU 잘 만드는 회사 의미 없다. 세상의 중심은 GPU다. GPU에 최적화되어 있는 CPU를 내가 설계하겠다. GPU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인텔의 CPU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이 그레이스 호퍼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되게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엔비링크는 또 어떤 슬픈 사연이 있냐면 GPU는 그래픽 처리를 해야 되지만 CPU가 왕입니다. CPU가 왕인 세상, 마스터라고 부르죠. 네. 모든 부품들은 CPU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메모리도 CPU가 줘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메모리 네가 써라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거고. 명령해줘야지. 그리고 메모리가 CPU 거쳐서 명령 처리된 거에 대한 명령을 GPU에 주니까 GPU를 만드는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형님 나 진짜 빨라야 돼요. 이 그래픽 처리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형님 명령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그 제가 MB링크라고 좋은 거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이거 좀 넣어갖고 저한테 데이터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너 누구? 이름 뭐라 그랬지? 요런 취급을 받았어요. 약간 이제 보스한테 명령 기다리듯이. 예. 예. 그래서 MB링크 좀 한번 써주시면 안 됩니까? 좀 이름 뭐라고? 저 메모리 뒤에 가서 좀 줄 좀 서 있다 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엔비디아는 GPU에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쓰고 있다가 그래픽카드 드디어 시절에. 그래픽카드 시절에 GPU의 시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CPU 필요 없습니다. CPU하고 GPU는 NVLink으로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인텔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권력 순위가 바뀐 거죠. 권력 순위가 바뀐 거죠. CPU 필요해? 여기 와서 붙어. 우리 보드에 와서 붙어. 그러니까 뭐 네 와서 붙여. 여기 NVLink 깔려 있으니까 그 CPU 맞춰서 붙여. 이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구축을 해버리니 나머지 회사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HBM 만들었는데 단순히 엔비디아 GPU에 잘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성이 HBM에서 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 네.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자체적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훌륭하고 속도도 좋고 발열도 괜찮은데 왜 이상하게 저 엔비디아 세팅에다가 갖다 붙이면은 발열이 난다고 하고 예. 속도가 안 난다고 환장하는 거죠. GPU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궁합이 안 맞는. 예. 성격 차이. 예. 실은 말든가가 된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저런 것도 예. 있습니다. 냉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에 보면 냉각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책 안 사셔도 됩니다. 이거 오늘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냉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 냉각을 할 수 있느냐가 제품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냥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예. 어떤 반도체를 쓸 것인가는 냉각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다. 그럼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는 냉각 때문에 그냥 정해져 있어요. 냉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삼성전자 GOS 문제처럼 발열 나고 못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냉각이 전부예요. 그럼 TV에 들어갈 수 있는 TV는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냐? 냉각이 얼마나냐? 그걸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패드, 태블릿 뭐가 성능을 좌우하냐? 냉각입니다. 냉각을 할 수 있느냐인데 거기서 지금 이제 그 A100이 세계 최고의 칩이라고 다들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H100 이전에. 예. 왜 A100이 최고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니까 발열 그 전력 사용량이 그 팬으로 할 수 있대요. 공냉식. 구식으로. 예, 공냉식. 구식은 아니에요. 가장 전통적인 거죠. 이제 바람으로. 예. 바람으로 전기를 빼는 건데 예. 그게 그 순행식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복잡한 거죠. 복잡하고 전기도 엄청 많이 먹고 물을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맞춤형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새로운 칩이 나오면 칩 빼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칩을 뺄 때 냉각기를 같이 뺐다가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들 고민하는 게 그러면 그 순행식 말고 그 액침 방식 그 어떤 기름 액체 담가버리는. 담가버리는 그럼 액침 방식이 더 다음 기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액침 방식은 아무도 쓰지 않을까요? 아직 뭐 기술이 완전치 않을 테니까. 아닙니다. 뭐 부식 문제라든지. 아 전혀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안 하겠대요. 왜? 비싸서? 아 그냥 모르겠고 나는 그냥 순행식. 아, 그러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하면 하는 거고, 예. 엔비디아가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액침이 더 좋은데 몰라 싫어.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생태계예요. 엔비디아가 안 하겠다 그러면 액침 기술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액침 기술이 뭐 그 다음 차세대 아니냐? 엔비디아가 안 쓰면 액침은 영원히 오지 않는 기술이에요. 그러네. 저 뭐 버티볼딩스 막 이런 데들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예. 그러면 액침 방식을 가지고서 하려 그러면 이게 H100이 더 A100보다 조금 TCO 관점에서 안 좋은데 그러면 A100을 더 쓰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근데 A100을 못 씁니다. 이제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단종시켰어요. 다마스가 좋은데 다마스를 안 팔아. 예.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냉각에서도 그럼 액침 방식으로 언제가 되고 뭐 이러고 하려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러겠죠. 우리가 H100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데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어. 혹은 냉각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TCO 관점에서 역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H100하고 똑같은데 냉각만 잘해. 그래도 엔비디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요소에서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액침 관련한 얘기들도 액침 기술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실제로 그 저희 이주호 기자가 취재를 해갖고 이제 갖다 물어보니까 엔비디아가 보증을 안 해준다. 혹시 냉각하다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순행식에서는 보증을 해주는데 액침에서는 안 해준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하는 입장에서는 보증 안 해주면 그걸 뭘 믿고 아직 못하죠. 하냐.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미래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합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분야에서는 그 뒤에서는 그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잔잔바리 애플이라든지 잔잔바리 마이크로소프트, 좀 찌질한 아마존, 뭐 좀 들떨어지는 델, 뭐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다 쩌리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야 뭐야 맞아 엔비디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런 거. 우리 한번 딱 합 잡아가지고 손 잡고 엔비디아 제끼자. 그런 모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끼자.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만 잘 뚫리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 예. 재미있다라고 한 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저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AMD가 네. GT라는 회사를 샀는데 네. 그 회사가 뭔 일하는 회사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GT? ZT. 아 ZT. 예, 검색해보면 나와요. 되게 비싼 돈 주고 인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도밖에 보도자료 안 나와요. 데이터 센터 솔루션. 네. 그 얘기밖에 안 나와서 도대체 AMD가 뭐 하려고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오십니까? AMD는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거기서 뭐 HBM 붙여갖고 뭘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얘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사주니까. 서버의 데이터 센터까지 한 번에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회사들을 그 큰 돈을 들여갖고 AMD가 산 이유가 이것만 잘 만들어서 엔비디아랑 게임이 안 되니까 새로운 카드를 또 꺼내 들어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의 맥락들을 이해를 하기가 좀 이 책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네요. 사실 아까 앞부분에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그때 이거 뭐랬죠? 아이팟? 네, MP3 플레이어. 거기에다가 삼성이 처음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제안했던 이야기.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빅테크들의 이합 집산. 어떻게 보면 이제 합종 연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판이 깨지고 예. 그때 또 등 돌리고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처음에는 애플하고 삼성하고 결합을 해서 MP3 플레이어를 고도화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 이제 접수가 돼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또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혁명이라는 제목이 이제 붙은 겁니다. 책에도. 그 엔비디아 덕분에 뭐 HP니 대리니 뭐 이런 주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덕분에. 예. 그 사실 뭐 생태계. 엔비디아 묻었다 그러죠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테마주로 같이 엮이고. 그렇죠. 엔비디아 관련주. 예. 근데 아까 그 72NVL이 의미하는 바를 잘 느끼셨다면 그거 보는 순간 엔비디아 무슨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썸네일 나왔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끝낼 거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테마로 같이 간 거라면 예.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산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 판단을 그것 때문에 했다면 그러면은 지금 저 뉴스가 나오는 순간 투자 판단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HP나 델이나 그러면 브로드컴 뭐 나머지 다 모여가지고 또 연합체들 구성한 것들을 보면서 이 연합체에서 일부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저것도 보셨어요? 그 SK하이닉스 이번에 대만에서 발표하는데 HBM 몇 세대더라? 7세대? 7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맞춤형도 하고 보급형도 만들 거예요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SK하이닉스에서. 네네네. 그 얘기 뭔 얘기겠어요? 나 엔비디아랑만 하는 거 아니다. 딴 데 것도. 네, 엔비디아가 우리 최대 고객이긴 하지만 나 엔비디아 뒤통수 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네, 그래가지고 그때 모여있던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님 내가 지금 엔비디아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나 언젠가 뒤통수 칠 겁니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많이 사주는 놈이 장땡이다. 아 형님들 우리가 뭐 엔비디아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 다 하게 둬야 됩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막 뽑아요. 그 뽑아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진짜 메모리 반도체 만들려고 할까요? 안 만들죠. 그건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럼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 디램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HBM이 디램보다 5배 비싸거든요. 싸게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쌓을게.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뭐 그 우리가 뭐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고 인재가 빠져나간다 그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야 엔비디아도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뒤통수 치려고 준비 철저히 하게 하고 있구나. 그렇죠. 뭐 삼성 출신이 이제 뭐 하이닉스 가고 엔비디아 가고 막 이직하고. 예. 근데 또 당장 이제 회장님들은 뭐 최대원 회장님도 뭐 젠슨당 만나서 악수하고 막 친하게 지내 서로 막 사인해주고 하던데 예. 한 10년 뒤엔 또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10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재밌습니다. 이 바닥이 냉정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이 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거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생태계가 유지가 돼 있을 때는 그 파트너십이 그 자체가 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랑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동맹. 예. 근데 만약에 판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쟤도 나랑
영원히 갈 생각 없고 얘도 나랑 같이 갈 생각 없어요 서로. 근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AI 가속기를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HBM 그 저기다 납품을 해야 되는 삼성 입장에서 저기서 AI 가속기 만들어갖고 엔비디아를 경쟁한다는 사업부가 있어요. LSI 사업부에서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안건 올라가면 메모리 사업부장 뭐라 그랬습니까? 야 지금 우리 엔비디아 형님들 좀 심기 거스르면 안 되는데 지금 니네가 그 경쟁 만든다고 해서 홍보하고 다니고 그러면 나는 가서 뭐라 그러냐? 나 면이 뭐가 돼? 야, 네 돈 버냐? 내가 벌어오는 거 갖다가 연구개발비 쓰면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진짜 기업 내부 아시는 분들은.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기도 있죠. 뭐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뭐 엑시노스가 통신칩 만들려고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AI 온디바이스에서 잘하는 통신칩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아 형님 나 진짜 너 너무 힘든데 우리 파운드리 놀아요. 퀄컴은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경쟁하신다 그러면은 퀄컴에서 뭐라 그러겠어? 이번 한 건만 잡고 갑시다.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승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테일러 공장 지금 공장도 멈춰 있고 펩3, 펩4, 펩5 지금 돌아가지 장비 주문 다 취소하고 있어요. 퀄컴 한 번만 잡읍시다. 이런 의사결정들이 격변기에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류의 공고한 파트너십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빨 깎게 물고 여기랑 손잡고 한번 쟤 잡자. 라는 것도 어차피 상대방도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쵸, 좀 그쵸. 과감한 의사결정과 패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기반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술력. 이 기반이 좀 돼줘야 된다는 거죠. 다 자기만의 칼을 갈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칼이 혼자만 무디어. 그럼 혼자 죽는 거고. 야, 그러면 살벌합니다. 그럼 가서 좀 이렇게 어. 잘 봐주십시오. 이거 계속 해야지. 싸게 드릴게요.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같은 이제 유튜브 생태계에서도 같은 내용이 3프로 TV에서 조회수, 압권에서의 조회수, YSTV 나왔을 때 조회수. 이것도 은근히 신경 쓰이고. 아, 저 자식 우리 YSTV 나와 좀 덜 풀어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신경 쓰이기도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권순우 기자가 6번째로 쓴 책. 예. 이번에 이제 공저 AI 반도체 혁명의 이야기를 극기 일부를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다는 아니 거. 풀스토리입니다. 안 사보셔도 돼요. 예, 근데 좀 더 체계적으로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3프로 TV의 취재팀장 예,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윤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